강남 한복판 낡은 포니를 몰고 온 노인에게 쏟아진 것은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강남이에요. 이런 차 몰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2천억 인출이요? 하! 2천억이 있으면 제가 은행장이에요!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숫자 2,200억 원 앞에서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서울 강남 테헤란로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최신형 수입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로 저축은행 강남지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살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고 건물 입구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박만추는 핸들을 꽉 쥐고 천천히 은행 건물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1980년대식 현대폰이었습니다. 붉은색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녹이 슬었고 범퍼에는 작은 찌그러짐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덜컹거렸고 배기구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변의 벤츠와 BMW, 포르쉐 사이에서 그의 포니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만추는 75이었습니다. 회색 면바지에 낡은 점퍼를 걸쳤고 발에는 10년은 신었을 법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 부동산과 건설업으로 사업을 키웠지만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은행 입구 앞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주차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었고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포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눈썹이 꿈틀거렸고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관리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VIP 주차 구역은 고액 예금자 전용입니다. 저쪽 구석으로 가세요. 만추는 창문을 내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객입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볼 일이요? 할아버지, 여긴 강남이에요. 이런 차 몰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관리인은 손으로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출입구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쓰레기통과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죠? 저쪽으로 대세요. 빨리요. 만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솟아 올랐지만 그는 꾹 눌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핸들을 돌려 구석진 자리로 차를 몰았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관리인이 동료와 함께 서서 자신의 차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차를 가리키며 무언가 수군거렸습니다. 만추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점퍼에 지퍼를 올리고 천천히 은행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에는 호화로운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대기하는 고객들도 명품 가방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만추는 한쪽 구석의 노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그를 힐끗 보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젊은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만추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여러 개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만들어진 손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들 중 세 채가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지하철역 앞의 상가 건물도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낡은 차, 허름한 옷, 주름진 얼굴. 그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만추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70년대 그는 청계천 철물점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늘 공손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돈을 모아 작은 건물을 샀고 그 건물로 또 다른 건물을 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이 불어났지만 그는 생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여겼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으로 걸어가려던 순간 한 직원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그녀는 만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소리에 친절함은 없었습니다. 만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계좌 업무가 좀 있어서 왔습니다. 계좌요? 어르신, 여긴 VIP 지점이에요. 일반 업무는 다른 지점 가시는 게. 저도 여기 고객입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빛에는 귀찮다는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번호표 뽑으시고 기다리세요. 한참 걸릴 거예요. 만추는 고개를 끄덕이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207번이었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지금은 183번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의자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만춘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주차 관리인의 태도, 직원의 차가운 시선, 주변 고객들의 경멸 어린 눈빛,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낡은 차와 허름한 옷을 입은 너는 이 화려한 공간에 속할 자격이 없다고. 만추는 주머니 속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작고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겉표지가 닳아서 은행 로고가 거의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찍힌 숫자는 놀라웠습니다. 2,200억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큰 건물을 살 수도 있었고 고급 차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존중하고 없으면 무시했습니다. 비싼 차를 타면 VIP 대우를 해주고 낡은 차를 타면 구석으로 내몰았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90번, 195번, 200번. 만추는 가만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 비싼 시계를 찬 남성, 최신형 스마트폰을 든 젊은이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고 아무도 구석에 앉은 노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207번이 전광판에 떴습니다. 만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뻐근했습니다. 그는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은행의 사람들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207번 창구 앞에 섰을 때 만추는 창구 직원의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김세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정갈한 메이크업, 다림질이 잘 된 블라우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춘과 눈이 마주치자 김세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만춘의 낡은 점퍼와 해진 바지를 훑어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업무이십니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주차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세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숨이었지만 만춘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주차권은 100만 원 이상 예금하시거나 거래하시는 분들께만 드립니다. 그럼 100만 원 예금하겠습니다. 통장 가지고 오셨어요? 만춘은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겉표지가 너덜너덜했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김세련은 통장을 받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만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도 주세요. 만추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김세련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옆 창구에서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연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김세련의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련아, 저 어르신 뭐래? 주차권 달래요. 100만 원 예금한다고. 김세련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연민은 만춘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 호기심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차 봤어요? 밖에 폰이 있잖아요. 완전 고물차. 맞아요. 주차 관리인이 구석에 세우라고 했대요. 두 사람은 작게 웃었습니다. 만추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창구 너머로 보이는 로비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김세련이 키보드 입력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 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3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100만 원 예금하시려면 현금 가지고 오셔야죠. 만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인출을 하겠습니다. 인출이요? 3만 5천 원 다 인출하시게요? 김세련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요. 2천억 원을 인출하겠습니다. 순간 김세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만춘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2천억 원 인출하고 그중 100만 원을 다시 예금하겠습니다. 김세련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연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만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직원은 달랐습니다. 김세련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연민을 쳐다보았고 이연민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천억이요? 어르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강남이에요, 강남. 옆 창구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소란을 눈치챘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김세련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기다리시는데 장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추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세련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우스를 몇 번 클릭했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 잔액 3만 5천 원이에요. 2천억은커녕 2천만 원도. 그녀의 말이 끊겼습니다. 화면을 보던 김세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김세련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연민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이거, 잔고가. 김세련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연민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련아. 이거 시스템 오류 아니야? 아니야. 방금 새로 고침했는데. 김세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정보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금 잔액 2,200억 원. 컴퓨터 화면에 찍힌 숫자였습니다. 2,200억. 김세련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연민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만추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김세련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점장실로 연결했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분 뒤 50대 중반의 남성이 달려왔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김세련에게 다가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세련은 말없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지점장이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분이. 지점장은 만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90도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만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보상해드리면 될까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세련과 이연민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았습니다.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만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요청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2천억 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만 이 계좌에 남기고요.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2천억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점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직원들도 앞으로 절대. 만추는 지점장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김세련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만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체 절차 진행해 주십시오. 지점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김세련에게 지시했습니다. 절차 진행해. 김세련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칠 때마다 실수를 했습니다. 이연민은 한쪽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체 절차는 오래 걸렸습니다. 거액이었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로비의 다른 고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세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잔액 100만 원 확인되었고요. 만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세련은 주차권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넸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만추는 주차권을 받아들고 몸을 돌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모두가 바라보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만추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지점장과 직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김세련은 책상에 고개를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연미는 벽에 기대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점장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2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실이 본사에 보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지점은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만추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구석에 세워둔 낡은 폰이 앞에 섰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주차권을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덜컹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만추는 잠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다가 천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핸들을 돌려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테헤란로의 차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백미러로 은행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추는 집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로 저축은행 강남지점, 대규모 자금 이탈로 유동성 위기. 만추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만추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만추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만춘 회장님이십니까?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로 저축은행 본부 이사 정태윤입니다.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지. 만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강남지점 건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뵐 수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만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만추는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테헤란로 하나로 저축은행 건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만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시세가 1,500억 정도인데 금매라서 1,200억에 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진행하십시오. 네, 바로요? 답사는 필요 없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겠습니다. 중개인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만추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200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테헤란로 한복판의 10층짜리 건물이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만추는 건물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열쇠였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차를 몰고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낡은 폰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폐점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추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빛이 유리 외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안내 데스크, 꺼진 전광판, 빈 창구들. 만추는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207번 창구 앞에 섰습니다. 김세련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만추는 창구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김세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던 표정, 그리고 계좌 잔액을 확인한 뒤 새하얗게 질린 얼굴, 울며 사과하던 모습. 만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점장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과 의자, 서류 캐비닛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테헤란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만추는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로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2천억을 빼내고 건물을 사들이고 은행을 폐점시킨 것.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김세련, 이현민, 지점장. 그들도 생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추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복수를 한 건가, 교훈을 준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추는 집 근처 작은 떡볶이집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20년째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바쁘셨어요? 그냥 좀 일이 있었습니다. 만추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떡볶이와 순대를 시켰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학생 둘과 직장인으로 보이는 여성 한 명. 만추는 물을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만추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김세련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화장기는 없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오늘 손님 별로 없어. 김세련은 앞치마 끈을 묶으며 주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춘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만춘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이 복잡했습니다. 김세련이 떡볶이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은행을 그만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만추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세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접시 어디 있어요? 선반 위에 있어. 만추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김세련이 주방에서 나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옆 테이블, 그 옆 테이블. 점점 만춘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만춘은 고개를 숙이고 떡볶이를 먹는 척했습니다. 김세련이 만춘의 테이블 옆으로 왔습니다.
행주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확인했습니다. 만춘의 컵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만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세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김세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손에 든 물주전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세련은 물주전자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추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김세련은 계속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세련아,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세련은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춘을 한 번 더 보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춘은 떡볶이를 다 먹지 못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백미러로 떡볶이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김세련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추는 핸들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 건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세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은행에서 조롱하던 얼굴, 계좌를 확인하고 놀란 얼굴, 떡볶이집에서 사과하던 얼굴, 세 개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만추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건물을 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만추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 펜 끝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만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추는 건물 관리 업체와 회의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만추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차 시스템을 무인으로 바꾸십시오. 누구든 차별 없이 주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한 은행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춘의 조건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무인 주차 시스템 설치, 차종 구분 없는 평등한 주차 공간, 고객 응대 매뉴얼 개선, 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었습니다. 만춘은 계약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날 오후 만춘은 다시 떡볶이집을 찾았습니다. 김세련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춘이 들어서자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만추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세련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떡볶이 하나 주십시오. 네. 김세련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만추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움과 겸손함이 보였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김세련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만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만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김세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네. 은행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김세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만추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김세련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손님은 모두 똑같다는 것.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야 배웠습니까?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김세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은행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김세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대답하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추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주소로 오십시오. 면접이 있을 것입니다. 면접이요? 테헤란로 건물에 새 은행이 입점합니다. 제가 직원 추천권을 받았습니다. 김세련은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는 한 번입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추는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려 하자 김세련이 손을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일한 대가는 받아야 합니다. 만추는 돈을 카운터에 놓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김세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만추는 이현민을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였습니다. 이현민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았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으십시오. 이현민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추는 커피를 권했습니다. 마시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현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만춘이 물었습니다. 요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해고되었습니다. 이현민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만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일 후회합니까? 매일 후회합니다. 이현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합니까?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손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르다는 것. 겉모습과 속은 다를 수 있다는 것. 만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운전기사를 하겠습니까? 이현민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를요? 한 달 계약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다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은행 재취업입니다.
김세련도 면접을 보게 했습니다. 이연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기회를?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말입니다. 만추는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주소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민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연민은 성실했습니다. 매일 정시에 출근했고 운전은 안전했습니다. 만추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겸손함과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만추는 은행 측에 이연민을 추천했습니다. 면접이 잡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테헤란로 건물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김세련, 이연민, 그리고 전 주차 관리인이었습니다. 만추는 주차 관리인에게도 청원경찰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춘이 다가갔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회장님.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만추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은 예전과 다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회는 한 번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네. 세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추는 밖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세 사람 모두 합격했습니다. 김세련은 창구 직원으로, 이연민은 대출 상담원으로, 전 주차 관리인은 청원경찰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한 달 뒤 만추는 낡은 포니를 몰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무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차종과 상관없이 모든 차가 평등하게 주차했습니다. 벤츠 옆에 소형차가, 포르쉐 옆에 경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만추는 창구로 갔습니다. 김세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김세련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김세련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판단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가고 만춘이 창구로 갔습니다. 김세련은 만춘을 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만추는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김세련이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넸습니다. 또 오세요. 만추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데 이연민이 고객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진지한 표어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전 주차 관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만춘을 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만춘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만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성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차는 테헤란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만추는 핸들을 쥐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그리고 누군가 기회를 준다면, 만추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낡은 포니는 여전히 덜컹거렸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엔진 소리는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만추는 이 차를 사랑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사랑했습니다. 차는 햇살을 받으며 달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